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음주운전 관련 사건입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입건된 지민규 충남도 의원이 사과문을 내고 부끄러운 변명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음주 측정 불응죄입니다. 연말을 맞아서 송년회 이런 여러 술자리가 늘어나는 계절이죠. 음주운전 처벌, 측정 불응죄도 그 처벌과 단속이 강화되는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지원 형사전문변호사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자, 연말입니다. 송년회 이런 술자리 많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음주운전 단속 여기저기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관련 법 개정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해서 좀 짚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예, 그때 그렇게 적용될 때는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하지만 해당 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란 결정이 나오면서 효력을 잠시 잃은 근래에 다시 음주운전 적발수가 증가하였고요. 예. 위헌 요소를 제외한 개정안이 올해부터 다시 시행되었음에도 아직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가오는 연말 음주운전 적발 및 측정 불응과 관련한 문제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여 오늘은 음주운전 측정과 무작정 거부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음주운전 적발 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주운전에 대한 기본적 상식이 좀 많이 변화되기는 했지만 한두 잔쯤 먹고 좀 이따 가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다 없어진 건 아니라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모금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맥주 소주 한두 잔쯤은 괜찮을 거야. 잠시 주차하는 건 괜찮을 거야. 예.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이런 경우 타인이 목격하여 신고하거나 단속에 걸려 적발될 수도 있기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에서 차 옮기고 그 앞에 잠깐 옮기고 술집에서 나왔는데 차 운전대 잡고 그래서 신고되는 경우가 요새 굉장히 많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실제 맞습니다. 실무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네. 자, 음주운전 관련된 혈중 알코올 농도 처벌 기준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고 예. 이 외에도 주행거리, 음주 전력 등에 따라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예. 기본적인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네네.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0.03%를 넘고 0.08%를 넘지 않는 경우는 네. 1년 이하의 징역 내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예. 0.08%를 넘고 0.2%를 넘지 않는 경우 네.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네네. 0.2%를 넘는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보면 이제 0.08 초과된 데서부터 0.2 미만까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음주만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0.2 넘어가면 이게 이제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을 폭행한다든지 음주 측정 불응이나 다양한 형태의 이제는 별건 범죄까지 다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던데 기억도 잘 안 난다 하시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이제 그 윤창호법 관련돼서 음주운전 자체가 이제 본인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이제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엄중한 범죄니까 재판부에서도 윤창호법 변경됐었던 거 여부에 상관없이 형을 좀 굉장히 높게 선고하고 있는 그런 추세죠. 맞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예. 때문에 현재 재판부에서도 개정된 윤창호법을 바탕으로 기준에 따라 이를 엄단하고 있으며 네.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이제 경찰관의 음주 운전에 대한 측정 요구를 이제 불응하는 경우가 꽤 적지 않게 발생하잖아요. 자, 그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음주 측정 불응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보다 처벌이 더 중하게 되고요. 예. 타인의 신고 혹은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이 의심될 경우 출동한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네. 결과에 따라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예. 간혹 술에 취해 지금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어떤 조항이 적용이 될까요? 예, 일단 음주 측정 거부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음주 측정 거부는 수사 방해 및 증거 인내기 성격도 가지고 있어 현재 예. 수사기관에서는 그 자체의 재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예.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네. 도로교통법 제148조 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술을 전혀 안 드신 분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측정을 요구받았어요. 그 경우에 난 싫어요. 측정 안 합니다. 거부하면 그것도 음주 측정 불응죄에 적용이 될까요? 사실 실무상 객관적으로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전무하지만 예. 통상적으로 수사관이 술에 취한 상태가 있다고 생각이 들 상황에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큰 특이사항이 없는 한 이에 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태는 음주 측정 불응죄가 일단 적용되고 기소돼서 유무죄를 다퉈지긴 하겠지만 그 점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만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신 거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또 음주 측정 사건 관련돼서 음주운전해도 거짓말 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서 실제 그 신빙성도 재판부가 좀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점에 대한 걸 좀 더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자, 음주 측정 거부를 했을 때 이 적용되는 혐의는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단순히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협조하지 않았을 때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지만 예.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관의 폭력 혹은 폭언을 해 정당한 경찰관의 업무 행위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네. 단순 음주운전과 같이 무조건 벌금형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 생각해 별도의 대응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실형을 받을 위험도 존재하고요. 예. 실제 경찰관이 요구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전만으로도 실형이 나와 법정 구속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더욱이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자, 이제 요새 종종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하는 줄 알고 경찰이 단속을 했는데 내려서 통통 뛰고 뭐 그렇게 해서 마약 단속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음주 단속보다 마약 운전 단속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운전자의 행동이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예. 현장에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통해 마약 운전 단속이 종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운전자가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분이 있겠죠. 예. 그럴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를 한 다음에 이제 모발 소변을 제치를 하고 그 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사후영장 형태로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오늘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부분들,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전문 변호사로서 법적 조언을 좀 정리해 주세요. 음주운전은 음주로 인해 당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 단순히 음주운전 혐의뿐 아니라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가 함께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을 위험이 큽니다. 네. 중한 범죄도 아니고 누구든지 행할 수 있는 행위라 생각해 가벼이 여기다가는 실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최근 보면 운전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면 회사 출퇴근이 힘들어진다거나 예. 영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두려워 막무가내로 입을 10번이 넘도록 헹구는 등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처벌받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렇게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다면 경찰관 요구에 순순히 응하라고 당부해드리고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뻔한 변명보다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신속하게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은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받아보는 것만이 더 큰 사단이 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지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